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사업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치명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중공 합작 투자회사 BHR 보하의 화메이는 중공항공공업 집단이 젠20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HR은 2015년 9월 민군 겸용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미국 기업 헤기니스 오토모티브의 지분 100%를 사들였는데, 이 기업의 기술이 중국 항공공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민감한 기술을 판매하는 데는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묵인해 준 게 오바마였습니다. 중국 항공공업은 스텔스기 젠20과 F-16의 대항마 젠10을 개발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헌터의 BHR은 2017년 10월 말 신장 위구르의 무슬림을 감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에도 투자했습니다. 바로 안면 인식 프로그램 회사인 맥비로 여기에 4억 6천만 달러를 융자해줬습니다. 소수민족 탄압으로 미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공의 히토류 국영기업 차이나 몰리브디넘 컴퍼니에도 투자했습니다. 이 업체는 로켓, 위성, 각종 포에 사용되는 특수화금을 제조하는 군수업체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서 2014년 헌터의 BHR은 중공 국영 핵전력회사 CGN에도 투자했습니다. CGN은 원자로를 개발하는 업체 중 하나로 미국에서 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2013년 헌터 바이든이 조 바이든과 함께 에어포스2를 타고 중공을 방문하고 나서 설립한 BHR을 통해 벌인 일들입니다. 중공이 동진하에 남진하에 멋대로 방공식별구역을 획정해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었던 시기였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이 방문 열흘 뒤 중국 은행에 투자를 받아 BHR을 설립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하드 드라이브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실라의 사생녀가 갑자기 헌터 중공 커넥션의 중요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자치란 가명을 쓰는 보텐텐이란 30대 여성입니다. 미국의 망명한 중국부호 고원꾸이 진영의 루더라는 채널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 폭로에 따르면 보실라의 사생녀 보텐텐은 시진핑에 의해 2018년 숙청된 중국 화신에너지공사의 CEO 예제민과 헌터 간의 연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텐텐이 2019년 3월에 헌터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서신에 따르면 보텐텐과 헌터는 매우 친밀한 사이였는데, 갑자기 헌터가 연락을 끊고 외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헌터가 전화나 이메일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면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헌터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맡겨둔 상태라면서 보내줄 의사가 있으니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폭로를 한 채널 운영자는 보텐텐의 서신 두 통은 하드 드라이브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면서 헌터는 이미 이 서신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오가며 에너지 사업을 하던 화신에너지의 예제명은 장저민파 사람으로 2018년에 갑자기 체포돼 감옥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현재 생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숙청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의 연락책이었던 보텐텐이 보실라의 사생녀란 사실을 시진핑이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보텐텐의 이 서신은 2019년 3월입니다. 시기적으로 헌터가 바이든 재단이라는 표식이 있는 노트북 세대를 수리점에 맡긴 시점보다 한 달 빠릅니다. 그러면 고원구이사나 루더프레스에서 폭로한 미중 간 주요 인사들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의 진위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당히 그럴듯하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진핑과 조 바이든, 오바마는 서로 거래하는 관계입니다. 시진핑은 과거에 상하이방의 주요 인사들을 숙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바마, 바이든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실라의 조용캉, 쉬차의 호등을 제거한 것이나 중국 내 CIA 첩보망을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화신에너지공사의 예전명도 시진핑에 의해 제거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실라의 사생녀 보텐텐은
예젠민과 헌터 바이든의 중간 연락책이었습니다. 도면 아랫부분은 현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에 관한 겁니다. 루더 프레스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는 당초 고원구의 편이었다가 나중에 하이난 항공에 붙어 법률 고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하드 드라이브가 FBI에 전달된 지 오래됐지만 크리스토퍼 레이의 FBI는 여태까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폭적으로 충성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도 크리스토퍼 레이와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문우신은 월가 출신입니다. CNN,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와도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들 미국의 주류 매체는 중국 민생은행과 신화전매 등이 투자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우신은 대중 제재 정책을 취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암암리에 민주당의 바이든을 돕고 있다는 게 고원구이 측의 주장입니다. 문우신은 월가의 주가도 조정합니다. 중국의 핑안그룹은 이 주가 정보를 활용해왔으며 시진핑의 돈 세탁을 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우크라이나 조 바이든도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돈을 받아온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회사 브리스마는 동유럽의 첩보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독일의 메르켈, 영국의 캐머런과도 연결됩니다. 미국의 민주당, 중국의 공산당이 트럼프를 상대로 싸우는 비장의 무기는 실리콘밸리와 월가입니다. 마니톡스란 격언이 있듯이 오로지 돈과 시장을 향해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미 법무부는 10월 20일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걸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에 차세의 검색 앱을 탑재하도록 해 배타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글이 언론을 검열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오히려 중공에 더 친화적입니다. 2017년 구글은 베이징에서 AI 실험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펜타곤과 해오던 100억 달러 규모의 AI 연구 메이븐 프로젝트를 해약했습니다. AI는 미래 전쟁의 핵심 요소입니다. 미군의 무인기와 F-35 등 첨단 무기들은 모두 구글의 AI 기술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자국 국방부의 제의를 뿌리치면서 중공의 첨단 무기 개발에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한 게 구글입니다. 월가도 중공 커넥션을 가진 인사들의 소굴입니다. 전 백악관 무역고문 피터 나바로도 여기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월가가 미중 무역 협상에 개입해 중공편을 들려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월가는 민주당 바이든 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에게 후원금을 몰아줬습니다. 월가의 중공 커넥션을 대표하는 인물은 행크 폴슨입니다. 골드만삭스 CEO였을 때 중공을 70차례 이상 방문했고 나중에 미 재무부장이 됩니다. 폴슨은 장점인부터 후진타오, 왕치산과 교분이 아주 두텁습니다. 중공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도왔습니다. 월가와 중공의 주요 기업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 인맥이 얽혀 있습니다. 중공 고관의 2세들도 미국에 유학한 뒤 월가의 금융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월가의 고위직들이 뒤를 봐주게 됩니다.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공과 격렬한 대립 관계지만 금융 분야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공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고 투자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월가는 중공이 내심 믿고 있는 미국 내 우군입니다. 중공이 세계의 정복의 야심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하고 있을 때 오바마, 조 바이든은 그들을 옹호했습니다. 사이버, 돈, 미인계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미국의 정체계, 과학기술, 문화, 언론 등 전방위로 침투해 핵심을 장악했습니다. 중공의 침투 공작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뻗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조 바이든을 둘러싼 주요 인물과 회사 관계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최대한 간략히 설명해드렸는데 제대로 책으로 쓰면 몇백 페이지 분량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군으로 보이는 이들이 적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